안녕하십니까. 2월 7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039만원이고요. 드디어 다시 1000만원 위로, 투자금이 1000만원이었거든요. 1월 13일날 1000만원 투자금을 시작했는데, 1월달 28만원 손실보고 2월달 거의 한 60만원대 손실 봐가지고 거의 한 90몇만원 마이너스 났던 거를 이틀 동안 되돌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1039만원으로 플러스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날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건 실력인지 운인지는 솔직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전진건설 로봇이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만원 있었으니까 60만원 대충 나오죠, 견적이. 그래서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이 한 종목으로 해서 60만원 플러스가 나기 때문에 뭐 열심히 막 했지만 나머지 건드린 거는 플러스 6만원 밖에 안 됐고 저 한 종목으로 인해서 상한가로 200만원짜리 상한가 한번, 그것도 중간에 한 20만원 정도를 이익 실현했습니다. 혹시 내려와 버릴까봐.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어디쯤에서 했죠, 이거? 이걸 여기서 팔았단 말인가? 이쯤에서 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6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 줄였던 이유는 다른 거 좀 사는데 돈 보태려고. 그래서 일단 했는데 이게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만원은 계속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시작했는데 쭉 올라가갖고 이게 한 30만원대 됐을 위치에 갔을 때 제가 30만원을 익신했습니다. 200만원 남겨놓자 이런 생각으로. 근데 끝까지 올라가고 300만원 갔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상한가 들어갔고, 이게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된 건지 아니면 세력들이 그냥 끌어올리다 하는데 그냥 운 좋게 제가 소발이 쥐잡듯이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얘가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시는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니까,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가진 종목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두 종목, 솔트릭스하고 코난테크놀로지인데요. 100만원. 어제 제가 이거 코난테크놀로지 200만원 처음에 이틀 전에 잡았다가 100만원을 솔트룩스로 옮겼는데요. 이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난테크놀로지가 6.8% 빠져버렸죠. 근데 솔트룩스는 0.75% 상승해가지고 그나마 손실을 좀 줄였습니다. 이걸 100 나눠놨는데 이 종목들은 오늘 테마 중에 AI 관련주들이 대체로 힘이 없었습니다. 보시면 플리터는 거의 없고, 카카오도 뒤로 밀리고, 네이버 뒤로 밀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장격인 종목들이 뒤로 밀리니까, GRT는 그거죠. 딥시크 관련한, 중국의 딥시크 관련한 종목인데, 얘도 떨어지고 있죠. 이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올라갈 이유가 없었는데, 어쨌거나, AI 관련주들이 대체로 재미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진 두 종목이, 코난테크놀로지가 대주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거 기분 나빠서 좀 던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가 내려왔고요. 제가 줄 거놓은 건 요 정도가 지지선이 아니겠나 싶고 꺼놨는데 딱 요 위치에, 요 위치를 보고 줄 건 게 아니고 어제 줄 거놨는데 오늘 내려와가지고 딱 멈춘 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지선이 왔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로 매수해야 되겠죠. 100만원 더 잡아야 되는데, 이쪽에 테마가 지금 세몰트먼이 방한해가지고 AI 관련주에 대한 어떤 흐름이 쭉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솔트룩스도 보시면 쭉 강하게 올라갔는데 일단 쉬자는 느낌으로 이제 오늘 하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또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 테마가 약간 지금 잠잠해지는 테마니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지금 다른 쪽에 급해서 그렇습니다. 여유만 있었다면 여기다가 그냥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도 추가로 100만원 더 하고 요쯤 내려오면 추가로 100만원 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테마가 좀 저쪽 딴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가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하더라도 코난테크놀로지보다는 솔트룩스가 조금 더 좋아 보였어요. 이건 좀 더 지켜보고, 일단은 지금은 두 종목은 내려가더라도 매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홀딩하는 걸로. 왜냐하면 AI 관련한 테마가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딥시크가 지금 각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빼갈까 싶어가지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챗GPT 미국에서 만든 챗GPT가 뜰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딥시크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라는 건 만들어놓은 소스를 다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그 소스를 사용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소스를 이용해 갖고 그 AI 프로그램을 만들면 챗GPT하고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보편화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오픈 AI 쪽에서 카카오에 와가지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쫓아온 이유가 소스가 오픈돼 버렸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그 고유 권한으로 자기들만 알고 가려고 했는데 딥시크가 그 어떤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픈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챗GPT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그 AI 관련 그 투자하는 회사들하고 일대 나머지 전부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오픈 소스라는 건 이제 누구나 그걸 수정해서 그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그 숨어있는 잠재 인력들이 모두가 뛰어들어가고 참여하면 챗GPT를 능가하는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빛이 보인다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이제 막 뜨는 겁니다. 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두 종목 잡은 이유는 옛날에 보니까 예전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월봉으로 보니까 정말 강하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코난 테크놀로지는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잡아보자 해서 잡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웬만해서는 안 팔아야 되겠죠. 뭐 AI 부분에 대한 악재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갖고 가자 이런 의미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잡았다. 제가 지금 단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합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오늘 그 재건 관련주 부분입니다. 이게 어제 좋았었죠. 어제 재건 관련주가 보시면 SG가 이게 8점 몇 프로 올라갔고 전진건설 로봇이 한 13%대인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좋았었어요. 좋았는데 꼬리를 달고 밀리는 이 그림이 나왔던 게 조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 꼬리가 달리고 밀릴 때 뭐가 나왔냐면은 삼성에서 유리기판주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필옵틱스가 20 몇 프로가 올라가고 YC캠이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돈이 저쪽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2시쯤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재건 관련주 쪽으로 올라가던 그 힘이 이제 좀 그 약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어떤 문제가 뉴스가 나왔냐면 어제 올라갈 때 뉴스가 뭐였냐면은 2월 14일 날부터 16일까지 미넨에서 하는 그 안보 회의에서 켈로그 특사 이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 그 전쟁을 종전시키기 위한 특사죠. 그래서 켈로그 특사가 그 안보 회의에서 14일부터 16일 날 하는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종전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제 급등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무슨 뉴스가 나냐면은 켈로그 특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14일 날 안보 회의에 내가 참석하는데 그때 이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내가 발표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그 말만 보면은 이게 종전 계획을 발표할 줄 알고 올라갔는데 종전 계획을 이게 말이 이상하네. 종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 대충 이해되시죠?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이거 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이 종전 계획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특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워싱턴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놔가지고 이제 그 뭔가 다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특사인데 자기가 발표하면 김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 김 빠지는 거를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제가 보는 해석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했는데 갤러그 특사가 나는 안 한다 하니까 악재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없다가 아예 없다가 아니고 자기가 발표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러시아 쪽의 고위직하고 미국의 고위직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 진척한 걸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조율이 덜 됐기 때문에 방송이 안 나오는 거지 이 조율되고 나면 제일 먼저 그 발표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 시나리오만 정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맞춰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하고 또 글을 올릴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이 갤러그 특사가 발표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또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그냥 그 발표 계획이 있는 것 같았으면 2월 14일까지 그냥 묻어놔보면 되니까 어차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어제 샀던 사람들이 던질 거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SG 보시면 분봉으로 볼게요. 5분 보입니다. 아침에 밀어 올리니까 누른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불안합니다. 이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오니까 이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죠. 또 끌어올리니까 또 눌러버리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지금 뭔가 그 갤러그 특사가 뭔가 안 한다 했으니까 뭐 꽝 되는 거 아니냐. 어제 올라간 이 부분이 꽝이구나 생각하고 단타 두는 사람들이 던져버렸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아 올렸던 얘기죠. 이거 말아 올리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봤을 때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확 당겨 올려가지고 거의 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서 다른 재건관리주들이 다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 로봇이 상한가 들어갔고 그 뒤에 이제 어제 대장 깨겠던 범량건영 얘는 또 악재가 생겼어요. 이거 무슨 악재가 생겼냐면 300 몇 억짜리 공사를 땄는데 그 중에 그 200억대는 그 돈을 받았고 나머지 한 120억 정도는 공사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그러니까 예전에 300억짜리 공사한다고 이렇게 뚝딱뚝딱 해갖고 했는데 그중에 120억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악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부터 눌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 종목이 대장 깨긴 종목이 악재가 생겨서 눌리니까 다른 애들도 같이 힘을 못 쓰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최종적으로 제가 그 전진건설 로봇이 올라가는 쪽에다가 좀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여기다 배팅을 더 못 친 것은 솔직히 아직까지 간이 약해서 왜냐하면 전고점이 왔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시면 분봉으로 봐도 이 전고점 위치에 딱 오니까 눌러버리죠.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거 전고점을 설마 돌파하겠나 이랬는데 그냥 밀어 올려갖고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어제도 또 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자지구에 아무도 이제 핵일책을 안 내놓으니까 미국이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그걸 그 휴양지를 만들겠다. 지중해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가자지구 거기가 해변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이런 멋진 위치였던 입니다. 그거 보시면 그래서 거기다가 해변가에다가 휴양 시설을 건설하고 그 싹 밀어버리고 최신 건물 같은 걸 쫙 지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뭐 다 투자해갖고 같이 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서 200만 명인가 있는 그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종 청소다 어쩌다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대안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가자지구를 재건하는 것만은 분명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가자지구 중동 쪽에 재건을 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전진건설 로봇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실적이 일단 플러스가 나고 있죠. 건설 쪽의 종목 중에 이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보시면 막 적자나다가 겨우 흑자나다 이렇게 하고 있고 데모도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그 전진건설 로봇은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이 종목이 보시면 부채비율 유볼도 상당히 좋죠. 펌프카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북미나 유럽이나 중동 등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판매하는데 어저께인가 딴 뉴스에서 봤는데 한 70% 정도가 수출이랍니다. 내수가 아니고 70% 수출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북미니까 미국 쪽하고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들어가겠죠. 중동 하면은 지금 중동 재건이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에 펌프카니까 만약 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면 시멘트 막 해갖고 이거 공구리 치고 해야 되니까요.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하든지 간에 얘들은 다 쓰인다. 미국으로도 수출하니까 미국 애들이 그게 한다 그러면 여기 이 장비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이 펌프카 시장에 2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를 상당히 볼 수 있는 어느 쪽이든 간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특히나 중동 쪽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장비 종목이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얘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점은 한 가지 있어요. 신규주다 보니까 게시판 글 보니까 19일날 저거 있죠. 물량이 대주주를 비롯한 그 물량을
그 팔 수 있는 보호 여수가 끝나는 게 19일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2월 19일 정확히 모르겠, 19일쯤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됐을 때 보호 여수 물량이 전체가 한 300만 주 되는데 그 중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200만 주는 아직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나올 것 같고 한 100만 주 정도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있는데 100만 주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악재가 있긴 한데 신규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악재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거래량 보시면 640만 주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600만 주 정도 거래량 나오기 때문에 100만 주 정도는 나와도 그거 먹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 나면 나쁘지 않은 현재 재건축 테마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좀 더 실지는 못한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익 실현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익을 봤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비 관련주들이 따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해보다임이 대표적으로 따로 올라가서 이 HD 현대건설기 같은 이런 종목은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이건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고 진성 TC 이 종목은 저거죠. 미국의 캐터필러에 부품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제 급등하는 거지 아직까지 이 지금 약간 반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다 빼고 나면 전진건설 로봇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현대해보다임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계속 삐리리 하다가 이번 4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123억이 나왔습니다. 전체로 보면 1년으로 보면 비슷한데 계속 뭐 적자 보고 이렇게 하다가 4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123억 나왔고 이 상당히 좋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힘을 입어가지고 오늘 이거 멀리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신용이 8%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악재가 생겨가 밀린다 그러면 밑으로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좀 염려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단타 매매할 때 뭘 했냐면 참 설명이 쉽지가 않네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단 실패했던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손절의 보안 관련주인데요. 아침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다가 꺾이길래 바로 손절했고요. 이게 손절은 거의 한 1% 정도였어. 100만원치 잡았다가 꺾인다 싶어갖고 힘이 없으면 한 만원대,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손실보고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엔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속았죠 사실은. 아침에 확장기 올린 그림이 나오길래 따라 들어갔다가 쭉 밀리길래 여기서 바로 또 손절했죠. 꺾일 때 이건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던지고 그날 가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몇 번 단타를 했었습니다. 선절업 했다가 손절 한번 했고 그 다음 했던 게 SY 했다가 거의 본전에 팔았고요. 이거는 약해가지고 그 다음 5% 센트랩 말고 또 한 번 했는데 5%도 했다가 이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서 뒤로 꺾이는 것 같아서 그냥 거의 뭐 보합권에서 팔아버렸고 그리고 했던 게 뭐였냐면 데모를 잡았습니다. 데모를 1150원에 잡았어요. 여기서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잡았냐면 데모하고 현대해보다임은 건설 장비 종목으로 해서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데모가 신용이 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용이 상당히 작다 이거 하고 그 다음 일봉으로 왔을 때 올라가면 뚫으면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좋아가지고 얘를 일단 100만원치 잡았고요. 그 다음 현대해보다임도 같이 잡았습니다. 뒤에 분봉으로 보시면 디테일하게 볼 건 없고 전진건설 로봇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 장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장비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찾다 보니까 현대해보다임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데모를 먼저 잡았고 그 다음에 현대해보다임은 제가 얼마에 잡았냐면 9,900원에 잡았습니다. 9,900원에 잡았으니까 대충 여기서 잡았겠네요.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운 좋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건 이제 끊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일부 이익 실현 해가지고 여기서 이익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얘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왜냐면 신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 현대해보다임만 현재 데모만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로 잡은 종목은 데모 100만원 정도. 요건 신용도 좀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많이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개 키 맞추기로 보면 현대해보다임이 한 11% 올라갔는데 데모가 지금 6%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갔으니까 요 정도면 뒤로 빠지더라도 큰 위험이 없다 이런 얘기죠. 위로 많이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현대해보다임보다는 덜 위험하다 이런 느낌으로 신규로 그냥 하나 더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SG인데요. 아침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켈로그 특사가 자기가 발표할 그 계획이 없다 그러길래 SG가 사람들이 던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보시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던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53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300만원 남겨놓고 230만원을 팔았습니다. 아침에 바로. 그러니까 230만원 던져 매도해버리고 팔고 나서 나중에 장 끝날 때 다시 잡자 이런 생각으로 팔고 그 돈 가지고 이제 현대 에버다임하고 데모하고 막 이게 단타 치는 그런 걸 하면서 매매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벌은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 몰아가지고 SG를 다시 잡은 겁니다. 3,480만원 정가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팔았다가 다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22만원 그대로 잡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시간에부터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그 단일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그 새롭게 이제 전업식으로 투자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아직까지 좀 이렇게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건 좀 단점인데 이건 자꾸 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G 시간의 거래입니다. 지금 시간 단위가 거래. 일단 그 팔고 다시 잡았는데 나름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침에 안 팔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올라갔으니까 이익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일단 이익 시간 그 팔아놨고 그다음 그 돈 가지고 단타하면서 다시 벌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올라간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덜 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5% 올라갔으니까 차이가 조금 나긴 하네요. 이게 500만원이었으니까 5%면 25만원이죠. 25만원 정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벌었죠. 그래서 좌우지간에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잡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데모는 시간에서 무난하죠. 이게 저거 걱정되니까 저도 시간에서 돌려놓고 전진건설로봇은 상한가니까 그대로 가고 있을 거고 뭐 솔트릭스하고 코난테크놀로지는 빠져도 그냥 그대로 갈 생각이고 현대에버다임이 좀 궁금합니다. 와 얘가 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전진건설 로봇의 뒤를 이어가지고 강한 게 현대에버다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종목이 지금 세력들이 막 들어와서 끌어올리고 있는 신용이 많더라도 그냥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 건설 장비 쪽에 전진건설 로봇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또 그 데모도 따라 올라가니까요. 뭐 그런 의미로 해서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밤에 미정시가 다우가 약밥이고 나스닥이 강밤에서 혼조세였는데 일단 관세 정책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에 보복 관세하는 게 월요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추측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뭐 심각하게 뭔가 뭐더 보복 관세 해갖고 막 이렇게 심각하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덜 줬고 그다음 이제 기업 실적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충 뭐 혼조세였다.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오늘 특징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켈로그 특사 다음 주에 뭐 우크라이나 종전계획 발표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충격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자 부분에 대한 그 재건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진건설 로봇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SG는 가자지구 쪽에는 효과가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확실하게 공사하고 있는 회사니까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설 장비 쪽에 굳이 또 더 붙이자면 데모하고 현대에버다임 그중에 지금 강해 보이는 건 현대에버다임인데 저는 일단 데모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 재건 쪽 관련주들이 유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뜬금없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뭐 어버버 반도체 상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갑자기 올라가 버려갖고 이게 아마 그 삼성하고 오픈 AI하고 뭐 협업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어버버 반도체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제주 반도체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은 솔직히 정확한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강했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거. 오늘 장에 강했는 게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유리기판은 어제 나온 뉴스인데, 삼성에서 유리기판을 추진하겠다 하니까,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제가 가장 좋아했던 종목이 필옵틱스인데,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좀 노려보려고 있었는데, 그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그냥 어제 한 2시쯤에 나오면서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갔고 오늘 또 추가로 더 밀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얘 혼자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YC캠은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그렇게 강하지 않게 가고 있는 상태고, 대체로 보시면 원벅입니다. 한빛 레이저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뒤로 밀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체로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는데 필옵틱스만 양봉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충 보니까 느낌에 삼성 SDI에서 필옵틱스에 투자를 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그 투자 회사를 통해 가지고 투자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투자하고 나서 자회사를 편입하는 이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 종목 진짜 이거 여기 있다가 36,000원 뭐 이러고 있다가 이때 제가 매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날 급등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그날 분봉상에 급등하다가 분명히 좋은 호재였는데 쭉 눌러가지고 제가 잡았다가 눌릴 때 손절했거든요. 손절하고 해서 그 다음 돌려갖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날아가가지고 지금 이 3만원짜리가 지금 30만원 10배 이상 올라갔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람들한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건드리면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3만원짜리가 41만원까지 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 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도 똑같이 삼성이 투자를 하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필옵틱스라면 그런 방식으로 올라가면 유리기판이 활성화되어 투자하면 이것도 25,000짜리니까 25만원까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도 나름대로 뭐 한빛 레이저도 뭐 이 회사가 아니겠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까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현재 시장에서는 필옵틱스가 가장 유망하지 않느냐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에 제가 여기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리기판을 삼성 자체에서 뭘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일단 이건 그냥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 로봇 관련주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오늘 대장기계 네임버 로보틱스 하루 종일 빌빌거리다가 장 막판에 다시 들어올려갖고 9%, 9.6%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로봇의 대장 종목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지금 되게 잘 가고 있는 게 클로봇입니다. 신규 종목 같은데요. 이 종목도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이 인수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거죠. 혼자서 막 걸어다니는 휴먼 로봇을 최초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건 인수할 만한데, 나머지 종목을 삼성이 또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덩치를 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 보시면 클로봇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 휴림 로봇 이것도 또 뭐 아주 저가형이 올라가는데 이런 건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고, 대동기어가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건설, 농기계나 뭐 차량 같은데 이렇게 하부 미션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니까요.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재건 쪽으로 묶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보다는 차라리, 전진건설 로봇이 더 낫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저는 이쪽에다가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이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뭐 그냥 뜬금없이 막 솟구치는 것들, SOS랩 자율주행인데요. 얘는 혼자서 그냥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이 잘 못 따라가죠. 그래서 뉴스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노리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가버리고 나면 이제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정도 시장에서 반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동안 푹 쉬고, 그 다음 뭐 다음 주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쪽, 그 다음 뭐 로봇, 그 다음에 재건 쪽,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